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새 끼리십니다. 오늘은 삼성 전기로 돌아왔습니다. 갤럭시 S21 출시 임박. 비싼가? 싼가? 폴디드 카메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 오늘 또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시죠. 자, 섹터 실적 차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자, 그 중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뉴스였죠. 그래서 이제 뉴스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 한번 또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뉴스를 딱 한번 보면은 새해 첫 폰 갤럭시 S21 역대급 변화 전망. 내년에 갤럭시 S21이 나오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보통 일반인 버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핸드폰 바꿀 때 됐다. 좋아. 핸드폰 이번에 갤럭시 나오면 새로 사야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봐야죠. 대신 갤럭시 S21을 한번 보고 너무 이쁜데? 이거 잘 되겠다. 이 정도면은 살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그때 핸드폰을 산다가 아니라 갤럭시 부품주를 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갤럭시 S21 관련주를 찾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저것 조사를 해보니 카톡 튀는 가라, 폴디드 줌, 스마트폰 축 상승 채비, 삼성전기 2022년 아이폰 10배 광학줌 지원 잔망경 렌즈 공급 물음표, IT 부품 대상주 삼성전기 내년 전력 질주,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관련주 중에서 그 중에 가장 큰 삼성전기를 한번 공부해보자를 선택할 수 있겠죠. 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가 5G 스마트폰 수요 증가 등 전방산업 호조에 힘입어 매출액이 9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 주력 사업인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를 비롯해 카메라 모듈, 반도체 기판 등 주요 산업 부분이 동시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 그래서 이 같은 주가 흐름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보이는 것은 주력 사업인 MLCC 부분이 내년에도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죠. 고도화될수록 MLCC 수요는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플러스 스마트폰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해요. 자동차도 가면 갈수록 고도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미래 먹거리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있다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하나 있었죠. 앞선 삼성전기는 MLCC 부분 의존도가 높아서 성장 동력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기를 여기저기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정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 한국 ESG 컨센서스 톱 50.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삼성전기가 1등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설명해드리면 착한 기업입니다. 근데 착한 기업이 어째서 소비자가 좋아하나? 아니요. ESG, 그러니까 착한 기업이 선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ESG 투자가 이제 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그런 자금들이 자연히 이 삼성전기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SG가 뛰어나다는 거는 충분히 외국인 수급이나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증거기도 하죠. 그런데 아직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ESG 투자가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이 삼성전기의 ESG가 꼴찌인 것보다 1등인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위권, 10위권도 아닙니다. 1등입니다, 1등.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좋은 기업이구나 라는 거는 일단 알 수 있겠죠. 자, 뉴스를 보면 삼성전기 주력 사업 호조에 내년 실적 최대 가능성도 솔솔. 삼성전기 이사회 보상위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 책임 경영을 강화. 아까 보여드렸던 ESG가 1등한 이유가 이런 데에 있나 봅니다. 자, 근데 삼성전기가 뭐 하는 회사인데? 그래, 전기 만드는 회사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컴포넌트, 모듈, 기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주린이 분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을 좀 주요 제품을 보니까 아까 말했던 뭔진 모르겠지만 MLCC가 컴포넌트, 모듈은 카메라가 모듈, 기판은 반도체 이렇게를 알 수 있겠군요. 자, 이걸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초콜릿 같이 생긴 거 있죠? 초콜릿인가 아니면 아이스크림 그건가? 그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게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이게 컴포넌트고 그 다음에 모듈, 이게 카메라군요. 이게 카메라의 모양이고 오른쪽은 인쇄 회로 기판. 이 반도체 관련된 뉴스에서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컴퓨터나 그런 거에도 다들 들어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영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MLCC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MLCC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적용 분야는 스마트폰, PC, HDD, SS 보드, 태블릿, 디스플레이, 게임기, 약간 고도화된 약간 기능이 좋은 제품엔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뭐야? 이거는 반도체에 전기를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하는 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댐 있죠? 무슨 뭐 지금 기억나는 댐이 팔당댐? 네, 팔당댐 무슨 댐 무슨 댐. 그 물을 막아서 이렇게 물을 조절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물 대신 전기를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그 이유가 회로에 전류가 팍팍팍팍 이렇게 들어오면 부품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조절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크기가 되게 작아요. 머리카락 굵기 수준으로 맨눈으로는 작은 점으로 보이며 MLCC를 300ml짜리 와인잔에 절반가량 담으면, 그러니까 종이컵에 거의 다 담으면 1억 원을 넘는 정도로 비싼 부품이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 정도로 비싼 부품이라고 하고 그렇게 작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사진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쌀이에요. 쌀알이고 이게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예요. 되게 작죠. 누가 보면은 안 보이겠죠? 뭐 누가 쏟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작습니다. 그냥 반짝반짝하는 모래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쌀보다 이만큼 작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 2021년 역사적 최고 예상 매출, 영업이익, 주가 이 세 개 다 최고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6개월 목표 주가는 22만원, 현재 주가는 17만원이라고 하는데 ESG 평가 등급은 A+. 당연하죠. 1등인데. 자,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면은 13조. 그 다음에 13조고요. 그다음 외국인 지분율은 34%. 그다음 주요 주주는 삼성전자와 국민연금이 12.87. 거의 13%나 들고 있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LCC 카메라 모듈, 반도체 기판 등 전 사업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 저층 세라믹 콘덴서 MLCC의 높은 수익성 유지 전망. 2018년 최고 호황의 유사. 글로벌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폴디드 잔망경으로 성장 주도권을 확보. 애플, 오포, 비보 등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도 폴디드 시장 진출을 준비 중으로 추정. 2021년 반도체 기판의 제품 믹스 효과 확대 및 신규 투자로 성장성과 수익성 다 좋다 그 말이죠. 이 결론을 해보면은 다 좋다는 말인데, 자,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계속 폴디드 뭐 그렇게 들으신 게 있죠. 잔망경. 자, 이게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잔망경 구조를 적용한 5배 중 카메라 모듈을 개발하고 이달 양산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기사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사물을 찍기 위한 줌을 구현하려면은 이미지 센서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만원경을 딱 쓰면은, 만원경을 쓰면은 그 거리가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그 렌즈와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렌즈. 그런 거리가 확보되어야 이렇게 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은 여러분 딱 보시다시피 되게 얇죠. 그래서 이 거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톡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아, 왜 굳이 카톡티를 했을까라고 했는데 이렇게 줌 기능을 사용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핸드폰의 그게 최대한의 기술력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삼성전기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냅니다. 이미지 센서를 수직으로 놓고 빛을 90도로 꺾고 카메라 렌즈를 배치한다. 무슨 소리죠? 네, 이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뭐 자녀가 계시다면 아실 거고,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 잔망경을 한번 만들어 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 종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유리를 여기다 놓고 그래서 이렇게 나는 쟤를 볼 수 있고 쟤는 나를 못 보는 그런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생긴 거. 네, 그 기능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거리가 확보되고 카톡티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머리가. 그 핸드폰이 너무 얇아서 이 줌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덕션 카메라라고 하는 그렇게 카톡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 삼성전기는 야 잠깐만, 이 카메라 이 거리를 가로로 이렇게 90도로 꺾어서 확보하면 되잖아. 해서 이런 식의 그 잔망경 센서를 발명을 하고 이제 양산을 시작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나오는 삼성 카메라에 그 기능이 탑재된다고 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뭔지 대충 알겠어. 뭐 MLCC 뭐 그런 거 하고 카메라 하고 뭐 반도체 하는 회사구만. 오케이. 그럼 내년에도 뭐 좋다는데 한번 실적을 볼까? 자, 근데 보시면은 자 17년, 18년, 19년, 20년 앞자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68, 80, 84 성장이 조금 줄었죠. 그래서 아마 주가도 살짝 기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근데 올해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했으니까 코로나 여파는 딱히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률은 10% 정도, 부채 비율은 한 50%에서 60% 정도 사이고요. 그다음 배당 성향은 한 16% 정도 돼서 배당률은 한 1% 미만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냥 건전한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내년 실적이에요? 아니죠. 내후년 실적입니다. 자, 내년 실적은 이제 오케이. 83에서 95로 되니까 10% 성장하는 거 알겠어. 근데 영업이익이 좀 크게 증가하네. 영업이익이 한 20-30% 성장하니까 올해 이렇게 주가 오른 이유가 설명이 되는구만.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컨센서스를 보자면 매출이 그냥 5% 정도밖에 성장 안 하는데 근데 영업이익은 또 빠져. 컨센이 왜 이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퍼를 보면은 내년에도 17배, 그 다음에 내후년에도 17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안타깝죠. 제가 항상 계산하는 게 2년 전이래. 2년 후에 그 매출을 계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성장률이 계속 나와줘야 이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지금 현재 컨센서스 상으로는 21년과 22년이 차이가 별로 없는데 5% 정도면 퍼 17이면 싸지는 않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매년 10% 이상 성장을 해야 이제 17%면은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갈 때는 매출액은 5% 정도 성장해 영업이익은 오히려 뒤로 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렇다면은 싸진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을 보자면은 아까 3개 있었죠. 모듈 솔루션, 컴포넌트 솔루션, 기판 솔루션이 거의 한 1대1대1 비율에 가깝게 이렇게 배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40%, 39%, 21%.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건 어떠셨어요? 이제 주린이분들도 이렇게 따라올 수 있으시겠죠? 진짜 생각보다 별게 아닙니다. 그냥 뉴스를 보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주가 뭐 있지? 뭐 수혜받을 게 뭐 있을까?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어요. 그게 다 경험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를 또 종목을 골라서 공부를 해봅니다. 괜찮은 사업을 가지고 있어. 괜찮은 섹터야. 그러면은 이제 실적을 보는 거죠. 실적을 보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년에 좋다. 오케이. 내후년도 좋을까? 라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후년 또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고 쌀 때 사는 것만 이제 완료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슈퍼개미가 따로 없죠. 그래서 한번 차트를 이제 저는 항상 마지막에 봅니다. 차트부터 보고 시작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기리세 개인적인 생각이 치사량으로 들어있으니까 혹시나 이걸 보시고 아유 기릿 이거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지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죠. 근데 차트가 어디서 많이 본 차트입니다. 네, 바로 삼성전자와 비슷하죠. 삼성전자와 정말 비슷하게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상단에 위치해 있고 오버슈팅을 했다는 거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사는 거는 글쎄요, 뭐 내년에 오를 것 같긴 하다만 야, 진짜 이거 사느니 삼성전자 산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왜냐면 아까 실적 보셨죠? 내년에 그렇게 뭐 장밋빛이 막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내년의 상승폭은 지금 이미 다 반영을 했어요. 내후년에는 5% 성장 영업이익이 뒤로 가게 된다면 물론 컨센은 바뀔 수 있지만 그때 이제 팔로우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컨센 상으로는 글쎄요 라는 생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16만원은 일단 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주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16만원은 깨지고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주주분들은 여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물론 노여하시는 건 매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신 이유가 있잖아요. 삼성전기를. 그 이유가 유지가 된다면은 저의 말은 상관없이 그냥 계속 홀딩 하시면 돼요. 왜냐면 계속 올라갈 거라고 믿고 사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 저 또한 이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와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좋은 건 둘째치고 일단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신규 유입자 플러스 주린이 분들은 처음부터 손실을 입고 시작하면은 이거 답이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랬죠. 첫 번째가 뭐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가 뭐죠? 첫 번째 말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걸 라임을 맞춘 건 한국어로 말하진 않았겠죠? 네, 어쨌든 한국어로는 라임이 맞춰지는데, 그래서 저는 싸게 사는 걸 원하고, 그래서 16만원에 일단 깨지면 매수를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 계좌로 이렇게 또 정말 저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15만원은 돼야 이렇게 그냥 손이 나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말대로 다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제가 그냥 말해서 유튜브 안 하죠. 제가 다 맞추는데 뭐하러 유튜브 합니까? 근데 저는 그냥 이런 시각,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다. 싸게 안 온다. 그럼 사지 마. 다른 거 사면 되잖아요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요. 그래서 16만원 일단 깨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매입자 분들에게는. 자, 그리고 주봉을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오른쪽으로 기고 크게 상승하고 빠질 수도 있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크게 상승을 하면은 다리 차면 기울어요.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때 매수를 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이 RSI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예, 주린이 분들도 RSI 주봉, 일봉은 조금 정확도가 낮습니다. RSI 주봉을 보면은 얼추 이 주식이 고점인지 아닌지를 대충
대충 항상 정확한 건 없겠죠. 만약 이게 정확하면은 그 누가 주식 투자하겠습니까? 이것만 보고 있지. 그런데 이거는 참고할 만합니다. 자, 보시면 RSI가 이렇게 상단을 뚫고 올라가서 이제 내려왔을 때 이때죠. 이때가 고점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뚫고 올라갔던 이때쯤이 거의 고점이었다는 거를 또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뭐 따지고 보면은 이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은 꽤 대단한 거리가 있고 꽤 대단한 수익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신할 수는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가 또 고점이 되었고요. 그 다음 지금 또 이렇게 올라가 있죠. 물론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위로 하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사면 됩니다. 네, 기존 보유자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계시면 되고, 삼성전자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은 내년이랑 내후년 상승이 아주 좋다라고 저도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고점에 다 달아 있으니 지금은 좀 피신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내년 10% 성장, 내후년 5% 성장의 영업이익 뒷걸음. 내년 성장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내후년 5%대 성장이 아쉽습니다. 2022년 예상퍼 17이면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그냥 그런 가격. 그 말은 먹을 게 별로 없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뭐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그냥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사자. 최소한 15만원대 진입하면, 그러니까 16만원이 깨지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우선주와 같이 사는 걸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한 개 사셔도 되고 아니면 1대1 비율로 사셔도 되고요. 금액으로. 네, 거의 2배 정도가 주가가 차이 나기 때문에 우선주와 같이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삼성전자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삼성전자 움직임을 예측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리셨습니다.